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현재 신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야권이 현안에 대해서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막 3자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오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회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처음으로 열린 야권 정치 지도자 연석회의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왔죠. 예. 네. 그리고 회의 잘했습니다. 오늘 방금 나온 내용을 좀 보니까 3가지 정도 약속을 하셨던데요. 첫 번째는 우선 1000만 서명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이건 좀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 당은 이제 전국적으로 정당 연설회를 하면서 네. 1000만 시민 불복종 서명 운동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1000만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야권이 합쳐서 서명 운동을 좀 독려하고 네. 그렇게 해서 국정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복종을 통해서 철회시키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일정은 실무협의회에 맡겨져 있는데 네. 아마 주중에 네. 아마 대표들이 네. 공동 서명을 독려하는 네. 그런 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조만간 세 분의 대표가 이 1000만 서명 시민 불복종 운동을 개시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밖에 그 역사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또 교육계가 함께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뭐 그런 자리와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는데요. 이것 역시도 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지금 역사학계 가장 중요한 역사를 기술하고 계신 학자들이 집필 거부에 속속 다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학생들은 또 획일적인 역사 교육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지금 가두에 지금 그렇습니다. 나와서 피켓팅도 하고요. 네. 또 교사들은 역사 교사들 95%가 지금 새로 만들어질 그 단일한 네. 국정교과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역사 교육의 주체들의 이런 이건 이념에 따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역사 교과서 95%가 좌표냐 할 수도 없고 역사 학자들 중에서도 주류 역사 학계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 이 흐름들과 또 정치권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하다면 자리를 마련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아마 그것도 일정은 또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서 네네. 전체 역사학계 또 시민사회계 교육 주체들이 함께하는 야당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는 걸로 현장 소식이 이제 감지가 되는데요. 약 한 50분, 1시간 정도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 앞선 모두 발언을 살펴보면 세 분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느낌을 저희는 받았는데요. 이를테면 교과서에 좀 치중 예민하시군요. 역시 예리하시군요.
예, 교과서에 조금 방점이 찍힌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 밖의 네.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표님의 경우에는 노동개혁 문제라든가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회의석상에서는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진도가 나갔는지 궁금하네요.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행동에 함께 나서는 데 대해서 이의 없이 다 합의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계약하고 선거 공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우리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그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정당인 두 야당이 함께 네네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자. 이런 공조를 해나가자 해서 문재인 대표도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신당은 당이 만들어지질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네. 실질적인 어떤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러니까 뭐 좀 일상적인 협의 채널을 갖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굳이 견해 차이라기보다 네. 일단 정당 간의 노동계약 저지와 네.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 공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당 간의 협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이후의 만남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횟수를 정해서 공식화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회의 날짜는 정하셨습니까? 정치에서 그런 게 이렇게 미리미리 네. 결정되는 법이 잘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지금 공동으로 합의한 사업 일정이 있으니까 네네. 그 사업 일정이 계속 뵙게 되잖아요, 서로. 네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기회에 필요하다면 또 추가 회의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새누리당 황진아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역사교과서를 핑계로 또다시 야권 야합이라는 꼼수가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권연대에 대한 비판 이런 걸로 좀 보이는데요. 이런 새누리당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이 공조하는 데 대해서 왜 새누리당이 감나라 또 판나라 하는 거죠? 민주정치에서 정당 간의 연합정치는 일상이고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서로 노선과 정책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라면 정부를 책임있게 견제해야 될 그런 공통의 과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또 별개겠지만 지금은 뭐 박근혜 정부의 폭주가 네.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어떤 헌법상의 가치를 훼손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야당이 시원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실제로 좀 국민들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일리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각계 대응 가지고는 박근혜 정부 폭주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힘을 합치자. 이것은 뭐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이번 이 야당이 결속하게 만든 배후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연합 정치의 배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네. 재미있는 비유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이 네. 좀 민생도 잘 살피고 민주주의도 좀 더 민주정치 과정도 철저히 밟고 그러면은 뭐 야당이 굳이 공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래서 황진아 총장을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정치를 좀 잘하시는데 더 집중하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지난 토요일인가요?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 자당의 중앙위 산악회 발대식에 참여해서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다. 그리고 좌파의 사슬이 너무 강고해서 이 국정교과서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곤란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야권이 어떻게 공동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궤변이죠. 네. 지금 다들 좀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응? 역사학자들의 절대 다수 주류 역사학자들이 국정화는 선진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지 않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유엔에서도 다양한 교과서 선택권을 주라 이렇게 해서 또 권고도 내려가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OECD 국가에서는 지금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없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지금 국격이 실추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역사 교과서는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집필하는 분들이 그 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갑자기 말뚝자가 뽑듯이 네네. 공론화 절차도 없이 어떤 정부에 협력했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래도 주류 역사학자들인데 물어본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민주정치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1년 내에 지금 집필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네. 안 하고 있는데 네. 다들 지금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데 아마 뉴라이트에 관련된 몇 분 정도나 집필에 참여하면 그거는 보나마나 아주 엉터리 편향 교과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결국은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실수하신 것이다. 네. 도를 넘은 것이다. 빨리 처리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지금 인생이고 국정이고 다 뒷전으로 돌리고 그냥 네. 이념 전쟁만 계속 선동하실 생각이냐 네.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이를테면 지금 유신 시절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네. 사이에 정부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고 이런 네.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역풍을 맞을 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선 검정교과서에 편향됐다. 네. 좌파 좌파 집필진들로 구성이 돼서 왜곡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유언비어 날조예요. 네. 사실과도 다르고 거짓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은 북한을 기술하는데 독재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우리 현대사의 독재라는 말이 그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전체적인 분량이 북한을 다루는 분량이 2쪽밖에 안 돼요. 우리 현대사는 교과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 당국에서 이렇게 참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경악할 노릇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저는 아무리 대통령의 뜻이라도 네.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면 관료들이 당당히 사표를 내는 용기를 갖고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요. 황운하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정부 질의 때 답변을 통해서 네. 그렇게 편향된 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는 절대 안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황운하 장관은 그런 꿈을 안 갖고 있을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의 꿈은 여과 없이 예? 그냥 그 모든 민주정치 과정을 무시하고 이 관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1년 안에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오기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피력해 주셨는데,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할 때는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오늘 세 분의 야당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이건 뭐 시민 불복종 네. 운동으로 시민 저항 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회정치적인 비용 손실입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종합적인 상황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무도한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네. 빨리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꼭 들으시고 좀 다시 한번 숙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야당들이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 국정화 시도, 이 무모한 시도를 하는 또 그 배경에 숨은 의도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네. 민생 파탄으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2년 전쟁으로 몰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더 혐오하고 투표장에서도 거리를 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3자 회동에서 지금 청년 실업 110만 시대에 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벌 대기업의 소원 수리에 급급해서 네. 을 계약하려고, 노동법을 계약하려고 하는 이 박정희 정권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단호히 이 재벌 편향 정치를 시정시켜야 된다. 그 점하고 이제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도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 지금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는 선거제도 때문이니까. 네네. 선거제도 개혁에도 공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호히 저지하는데 공조하면서 동시에 네. 청년 실업 대책을 포함해서 또 통신요금 기본급 폐지 등 민생 사업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번 남은 정기국회에 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낡은 이념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그야말로 정말 나쁜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똑바로 야당이 똑바로 힘을 합쳐서 제대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저는 새누리당 공천은 뭐 경쟁을 펼치고요. 상향식 경선을 해서 경선은 당연히 경선에 참여하고 저는 공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이 지난 16일 토요일이죠. 대구의 한 성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공식 일정이었는데요. 실제 이 현장을 직접 다녀온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의 조정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계산성당인가요? 이 성당에 뭐 한 700여 석이라는데 사람들이 꽉 찼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의 가장 유명한 성당인데요. 네. 예, 그 1층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에서 요새 뭐 700명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게 자주 있습니까? 사실 관에서 동원하는 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행사에서 그렇게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모인 사람들이 주로 어땠어요? 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을 좀 동원한 이런 흔적은 안 보였습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직접 동원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강연이 미리 알려졌었고, 그래서 아마 가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아닌 유승민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일부 좀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유승민 의원과 악수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악수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에서 왔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네. 또 일부는 유승민 의원님하고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동원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일부 동원했을 수도 있고 또 카톨릭 신자들이 대거 왔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대구 지역사회에서 7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성당의 좌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것은 상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일부 동원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유승민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유승민 지역구에 있는 그 당협위원회 네네, 새누리당 일부 그렇죠. 그쪽에서 일부 동원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대구의 미래를 위한 열린 특강이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위한 열린 특강. 어떤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다뤘습니까? 주요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유승민 의원은 대구가 개혁의 중심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신이 지난 2011년 6월 19일 당대표에 출마할 당시에 출마 선언문을 일부 인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걸 좀 제가 읽어보면은요. 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고 희생하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즉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보수, 이게 따뜻한 보수라는 것입니다. 또 TK는 원래 보수가 아니라 개혁적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정몽주와 길재, 김종직 등을 들면서 영남 사림은 개혁 정신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국채 보상 운동과 의병활동, 228 운동 등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K가 보수화된 것은 개혁성이 퇴조하고 스스로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는 대구가 다시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나라를 구하는 개혁, 따뜻한 공동체와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개혁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말은 사실이죠. 영남사림이 개혁 정신에 적극적으로 일조했던 바 있고 또 과거에 영남권에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후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지역에. 그죠?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도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TK가 이렇게 개혁성이 퇴조한 것은 스스로 기득권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 진단. 이것도 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제 네, 그렇죠.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찌 보면은 시민 참여를 굉장히 돋구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물론 이 말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세요? 예, 대구가 보수 그리고 기득권층이라는 인식이 많이 강했고요. 네. 그건 외부에서도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보수가 결코 기득권층은 아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가 다시 개혁의 성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이 크지만 또 그분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대구 경북이 배출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 다음 대구 경북은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포스트 박근혜를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주장으로도 들리는데요. 본인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점은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하던가요? 예, 본인이 차기 대권 후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날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유승민 의원은 다음 대권 후보로도 전혀 문제점이 없다. 상당히 대구에서는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에서 개혁 얘기하면 저거 뭐 빨갱이 아니냐, 좌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더라.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좌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에는 뭐라고 답하던가요? 유승민 의원이 한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과 등진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유승민 의원이 너무 좌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새누리당이 이분들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 또 자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하자는 게 왜 좌파냐. 네. 자신은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는 전통 보수로 가야 하지만 민생에 있어서만큼은 중도 개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은 좌파는 아니다. 민생 이슈는 중도 개혁으로 그리고 안보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 평소 소신인 것 같은데 그 말을 반복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현장에 굉장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한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었고요. 네네. 다음 대통령의 차기나 차차기 후에 혹시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야당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치권에 들어와서 겪어보니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이기고 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어렵고 또 몇 배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다는데 몇 번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청중들이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네. 예. 또 이제 저는 대통령한테 총리나 부총리 또는 장관을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어려운 선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갔으니 얼마나 대단하시냐. 5년 동안 딴 생각 없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고 그런 생각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몇 번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배신의 정치라고 낙인 찍히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다만 제가 좀 까칠하다. 제가 말할 때 덜 굽힌다거나 매너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말이 거친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라고 말씀드렸다. 더 이상 뭐 할 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중들은 좀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찌됐든 새누리당 안에서 제일 세게 각을 세우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 물론 이제 그 자리에 유승민 대표를 좋아하고 또 유승민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겠지만 대체적인 청중의 반응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주장에 좀 공감하는 이런 편이었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또 그 반대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발언이 나오고 나니까 청중들이 굉장히 많은 박수를 보내줬는데요. 네.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의 강연의 자리여서 박수를 보낸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는 쉽지가 않은 지역 정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은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정말 우리 역사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다 대통령이 되는 데만 열을 올리고 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세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공천을 못 받으면 정치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자기는 공천을 못 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을 무조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받을 것이다. 네. 네, 그렇죠.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그 청중이 있었는데, 네. 예, 100%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네. 만일 떨어지면 찾아가서 조용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청중들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었죠. 네, 예. 그렇군요. 자. 지난 토요일 강연에 물론 대구 지역 행사이긴 한데 서울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현장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거나 인터뷰를 하기도 했나요? 별도의 인터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네. 이제 같이 저녁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대화가 잠깐 이루어졌었는데요. 네네. 대부분 오늘 강연회에서 할 말 외에는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선을 그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대구에 초선 의원이 7명이 있는데요. 네. 12명 중에 7명이 초선입니다. 그래서 전략공천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물갈이 대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초선 의원들을 차별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이게 된장이 참 맛있습니다 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네. 또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를 통한 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는데요. 유 의원은 ARS를 통한 경선의 경우 대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총선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통한 경선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는 당원보다는 일반 시민의 비중을 더 많이 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초선 의원 차별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데에서는 이 집 된장이 맛있다 이렇게 즉답을 피해가고 우회했는데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컨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강연에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습니까? 특별한 에피소드는 거의 없었고 주로 이제 PPT 동영상을 가지고 강연을 했고요. 네. 주로 유승민 의원은 PPT 영상을 보면서 발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당이기 때문에 네. 유 의원은 성당에 왔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서너 번 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여러 번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성당에서 대중 강연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앞서 네, 그렇죠.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7명이라고 했는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강연에 초선 의원들은 몇 명이나 같이 왔어요? 예, 이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왔지만 국회의원들은 예, 그렇죠. 오지 않았다. 예컨대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강연에 초선 의원들이 다 와서 있으면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또 하나의 어떤 정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은 좀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런 정도로 분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렇지만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중 강연을 대구 지역사회에서 하고 또 초선 의원에 대해서 차별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벌써 두 번째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구가 좀 들썩이진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구 지역에 지금 보면 그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전 지사가 와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등등 뭐 주요 정치인들은 유승민 전 대표의 이런 행위를 정치 행위를 좀 어떻게 보던가요?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다음 여당 정치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예,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승민 지역구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과의 맞대결을 하는 걸로 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유승민 의원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만 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이 아닌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바꾸는 수성구 갑 지역구가 있는데요. 네네. 이 수성갑 지역구 여론조사도 최근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김부겸 의원이 대부분 김문수 전 지사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누굴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이 최소한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을 앞서야 김문수 전 지사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대구 정치사회가 어찌됐든 요동을 치고 있긴 한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뭐 큰 틀에서는 또 현역 프리미엄이 있으니까요.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유일한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인 아닙니까? 따라서 유승민 파워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정치가 진행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에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